두 번, 세 번 돌려볼 것도 없고 한 번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부분압 고급 필터. 한 번으로 끝나는 ITQ 엑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2작업에 필터와 서식이라고 써있는 요 문제 80점짜리 문제네요. 요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자격증 시험은 소설 읽듯이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그거대로 하나씩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류 없이 요구하는 대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1작업 시트 2 요거죠. B4에서 H12 영역을 블럭을 잡아야 됩니다. B4에서 H12 영역을 그렇죠? 복사하여. 자, 복사는 컨트롤 C 누르시면 됩니다. 제2작업 시트의 들어가야죠. 제2작업 시트에 B2번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한호. 자, 컨트롤 V 누르면 되겠죠? 모두 붙여넣기니까 다음의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 상태에서 너무 좁아가지고 글씨가 다 안 보이는 곳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더블 클릭을 하셔서 또는 그냥 잡아당겨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넓힌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넉넉하게 좀 여유 있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보기 좀 좋으니까. 자, 이 상태로 밑에 이제 조건에 고급 필터 문제입니다. 필터라고 써있죠. 고급 필터 문제인데요. 고급 필터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고급 필터입니다. 고급 필터는요. 고급이란 말이 붙었네요.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ITQ 시험에는 고급 필터가 많이 나옵니다. 자동 필터의 차이점은 OR 조건이 돼요. OR 조건이 가능해서 문제 보면 이거나 라는 문제가 글씨가 써 있거든요. 문제 항상 그 이거나 라는 말을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이 고급 필터 문제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엔드 조건이면은 뭐 고급 필터 말고 자동 필터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OR 조건 이거나 라고 나오는 조건들을 해결하려면 이 고급 필터를 반드시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먼저 고급 필터를 하려면 조건을 먼저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조건 입력하는 요령은 자, 이렇게 표를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문제에서도 어떤 영역에 표를 별도로 만들어라, 조건을 만들어라, 입력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표를 만드는데 위에다가 제목을 쓰고요. 표니까 그죠? 제목이 있고 여기도 제목이 있겠죠? 두 개는 다른 제목입니다. 서로 다른 제목. 첫 번째 조건 A이거나 B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그럼 첫 번째 조건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같은 줄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줄에다가 여기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OR 조건 이거나라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혹시 엔드 조건, 사실은 엔드 조건 나오면은 자동 필터로 해도 되기 때문에 굳이 고급 필터까지 안 가도 되긴 하지만 혹시나 자격증 시험에 고급 필터를 이용해라 라고 나온다면 여기다가 제목을 쓰고 여기다 제목을 쓰고 A 조건을 여기다가 B 조건을 같은 줄에 A와 B를 같은 줄에 입력하게 되면 엔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 필터에 들어가야죠. 예, 위쪽에 있는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필터라는 항목 중에 탭이라고 하죠. 필터라는 탭에 보면 고급 필터가 있어요. 예, 거기 들어가는데 칸이 이렇게 세 칸이 나와요.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이렇게 칸이 세 칸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칸에는 일반적으로는 블럭 설정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원본 표 전체를 잡거든요. 그래서 거의 건들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칸이 바로 금방 요 입력한 조건 범위를 지정하는 거고요. 제목 포함해서 전체 다 잡아야 되겠죠. 세 번째 칸이 결과 값이 나와야 되는 칸을 잡는데 대부분은 시작하는 칸만 찍으면 돼요. 다 시작하는 셀이죠. 시작하는 셀만 마우스 클릭을 하고 마무리를 해주면 고급 필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표에 있는 표 전체가 아니라 표의 제목이 뭐 5개가 있었다고 할까요? 5개 중에서 요거만 출력해라 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결과값을 마우스만 찍는 것이 아니라 미리 조건 입력할 때 요 세 개를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세 개만 입력을 미리 하고 이렇게 블럭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간혹 나오니까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마우스 시작하라고 하는 시작 셀을 마우스만 찍어주면 되는 그런 문제로 나옵니다. 자, 이제 고급 필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유종이 디젤이거나 평균 연비가 10 이하인 자료의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조건이 써있죠. B13셀부터 입력을 미리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죠? 유종과 제목이죠. 제목. 유종과 평균 연비가 제목이에요. 자, 요 두 개를 블럭을 잡겠습니다. 자, 이쪽에 와서 유종과 평균 연비를 컨트롤 키로 클릭을 해서 둘 다 블럭을 잡습니다. 복사 컨트롤 C죠. 그리고 조건 위치는 B13셀부터 하라고 했으니까 13번 셀에다가 컨트롤 V.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조건 내용을 써줘야 돼요. 유종이 디젤이거나, 그럼 디젤을 여기다가 씁니다. 디젤이거나, 이거나니까 같은 줄이 아니고 다른 줄에다가 평균 연비가 10 이하라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다 10을 써주면 됩니다. 자, 끝난 거예요. 요게 조건이 입력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B의 18번 셀부터 나타내도록 하래요. 자, 일단 데이터 메뉴를 들어갈 거니까 원본 범위를 블럭을 다 잡거나 블럭을 굳이 잡지 않아도 마우스만 찍어 놓고 들어가도 돼요. 그냥 마우스만 찍고 들어가 볼게요. 아무데나 원본 표에 아무데나 마우스를 찍어 놓고요. 들어갑니다. 위에 데이터 메뉴에 필터가 있는 요 정렬 및 필터라는 항목에 고급으로 들어가면 돼요. 자, 첫 번째 칸에 범위가 자동으로 잡혀서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다른 장소 복사를 찍어야겠죠. 현재 위치할 게 아니라 다른 장소 할 거니까. 조건 범위는 두 번째 칸. 요거 조건 범위. 세 번째 칸 복사 위치는 B의 18번 셀부터 하라고 했으니까 B의 18번 셀을 찍어만 주면 돼요. 이대로 확인을 누르면 고급 필터 결과가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요 위에 있는 1번 문제를 해결한 거고요.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표서식을 이용하래요.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후 해볼까요? 자, 블럭을 다 잡고 홈 메뉴에 채우기가 요거거든요. 요게 이제 채우기인데 옆에 삼각형을 찍어서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하래요. 네. 그 다음에 표 스타일 보통 2번으로 하랍니다. 자, 가볼게요. 글쎄 이게 화면을 제가 좀 작게 써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화면을 좀 확대시키면 화면에 꽉 차게 확대시키면 이렇게 표서식이라는 게 딱 보여요. 자, 표서식을 찍어서 표 스타일 보통 2번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보통 2번 요거겠죠. 표 스타일 보통 2번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서 마무리. 자, 됐네요. 다시 저는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또 화면을 좀 줄여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제2작업에 필터 및 서식 80점짜리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제3작업 문제로 가겠습니다. 제3작업은 정렬 및 부분합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읽어가면서 해결을 할게요. 제1작업 시트에 들어가야죠.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 H12 영역을 같은 범위에요. 아까랑 똑같은 범위 복사하여 컨트롤 C 누르면 되죠. 제3작업 시트에 3도 들어가야죠. B2번 셀부터 역시 모두 붙여넣기 하래요. 컨트롤 V. 자, 역시 너무 좁으니까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거나 잡아당겨 가지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이렇게 좀 늘려주는 게 작업하기 편하고 문제 풀기에도 블럭 설정 잡기도 편할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다음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자, 부분합 문제입니다. 정렬 및 부분합으로 되어 있는데 부분합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부분합을 하려면 출력 형태처럼 정렬해라. 정렬이 먼저 나오네요. 그렇죠. 부분합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렬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문제상에 써 있는 거 읽어가면서 해결하면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렬하는데 뭘 정렬하냐면 요 주어져 있는 그림상에 보면 굵은 글씨 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하이브리드 최대값, 뭐 디젤 최대값 하면서 써 있는 부분 있죠. 요 순서대로 정렬, 요 굵은 글씨가 써 있는 유종이죠. 그러니까 유종 열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하는 겁니다. 유종에다 마우스를 찍으시고요. 유종 줄 아무데나 찍어도 됩니다. 자, 가나다 순인가요? 거꾸로 내림차 순인가요? 오름차 순. 가나다 순 그러면 오름차 순이고 하파타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내림차 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히읗이 먼저 나오고 디귿 나오고 기역 나왔네요. 이거는 내림차 순이겠죠? 자, 내림차 순은 이 유종이라고 돼 있는 이 줄 아무데나 마우스를 좀 찍어 놓으시고
이 줄 아무데나 마우스를 찍어 놓은 상태에서 위에 데이터 메뉴에 가보면 거기 기역에서 히읗 또는 히읗에서 기역으로 가는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있어요. 예, 히읗에서 기역으로 가는 거. 우리는 지금 히읗 기역 히읗 디귿 기역 순으로 가야 되니까 요거 찍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났습니다. 자, 문제 계속 읽어볼게요.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관리 코드의 개수와 구매가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요 써있는 순서대로 부분합을 2번을 해줘야 됩니다. 개수 한번 구하고 최대값 한번 구하고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하니까요. 자, 가볼게요. 관리 코드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부분합은 위에 데이터 메뉴에 개요라는 곳에 있거든요. 개요에 보면 부분합이 있습니다. 아마 화면을 크게 놓으면 바로 보일 텐데 저는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화면을 반쪽만 쓰고 있으니까 이게 좀 숨겨져 있네요. 자, 개요를 찍고 부분합을 찍으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자, 설명을 어디다 놓을까요? 네, 설명을 좀 이어가 볼게요. 자, 그룹화라면 끼리끼리 모아놓은 그룹화가 그거예요. 끼리끼리 모여진 항목. 지금 뭘로 아까 정렬했냐면 유종으로 정렬했거든요. 유종으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유종으로 끼리끼리 모아놨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는 아까 문제상에 관리 코드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개수를 찍어주면 되고요. 여기는 관리 코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주면 됩니다. 관리 코드가 어딨죠? 여기 있네요. 네. 자, 첫 번째 거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자, 확인 누르면 첫 번째 항목이 구해졌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죠. 하나 더 남았죠. 구매가의 최대값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구매가의 최대값 가볼게요. 또 역시 똑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개요의 부분합에 들어가서 그룹화를 하면 끼리끼리 모아놓은 항목은 유종 똑같아요. 이건 바꾸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는 구매가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으로 바꿔주고요. 구매가라고 했으니까 구매가만 남기고 나머지 차크를 다 없애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부분합 두 번째 두 개를 영겁하고 구할 때는 요 밑에 있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되는 요거 있죠. 요거를 무조건 해제시켜 줘야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기존에 있던 거를 지금 하는 걸로 대치시켜라, 바꿔치기 해라 그 뜻이에요. 바꿔치기 하면 안 되죠. 원래 있던 거 남아 있어야 문제처럼 최대값과 개수가 같이 나올 텐데 바꿔치기 하면 안 되죠. 기존의 거 놔두고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제시키는 게 맞아요. 꼭 하셔야 됩니다. 자, 확인 누르시면 순서대로 이렇게 나왔는데 좀 칸이 좁아서 또 글씨가 안 보이네요. E와 F의 경계선 더블 클릭해서 좀 늘려주겠습니다. 지금 시험 문제랑 최대 값이라는 글자가 지금 제 건 빠져 있는데 아마 시험에서는 버전이 똑같다면 정확하게 나올 테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놔두시면 되고 문제랑 똑같은지 틀린 거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구매가가 지금 보니까 오른쪽 정렬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도 구매가를 오른쪽 정렬 할까요? 여기를 블럭을 다 잡고 요만큼만 블럭 잡을까요? 요만큼만 블럭 잡고 홈 메뉴에서 오른쪽 정렬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아마 쉼표 스타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걸 여기서 확인했으면 얘만 하면 안 되죠. 얘만 하면 안 되고 제 1작업에 있는 여기 구매가도 오른쪽 정렬을 같이 해주는 게 좋아요. 네. 이 작업에도 혹시 있었다면 이 작업 거도 같이 해주는 게 좋아요. 네. 이거는 이렇게 구매가가 있는 항목들을 찾아서 지금이라도 발견했으니까 찾아서 얼른 다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그림상에 나와 있는 거 보고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윤곽 지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볼까요? 아까 데이터 문제를 풀고 있었죠? 데이터에 개요라는 곳에 가보면 그룹 해제라는 부분 있죠? 요걸 찍으시면 개요 지우기. 여기는 윤곽 지우기라고 아마 버전 2010번 버전에서는 윤곽 지우기라고 나올 텐데 여기는 이제 개요 지우기라고 해서 좀 내용이 바뀌어 있네요. 제 거 버전이 좀 최신 버전이라서 잘 안 맞아가지고 그런 거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도 끝났습니다. 부분합하고 고급 필터를 오늘 끝냈습니다. 차트까지 가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고급 필터랑 부분합까지만 오늘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이 ITQ 시험 보는 날입니다. 1월 둘째 주이네 벌써. 네, 시험 보시는 분들 모두 합격하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차트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